네, 안녕하세요. 케어모브 영통점의 이규민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또 논문을 하나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노인들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연구의 근본적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당뇨병이 있는 노인에게 이 여러 가지 건강의 요소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러닝머신, 운동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을 한 거고, 역시나 이 연구도 저희 연구팀 선배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국내 최고의 학술지인 체육과학연구에 투고를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은 10주간의 유산소 운동을 시켰더니 노인 여성에게 심혈관 기능, 그리고 동맥 경직도 간접 지표,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논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연구는 사실 완전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상당히 제한점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IRB,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그런 IRB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자체가 당뇨병 환자들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 중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대상자 모집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전 단계를 공복혈당 장애라고 부릅니다. 보통 당뇨병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을 쟀을 때 그게 이제 공복혈당이죠. 이 공복혈당이 80에서 100 사이면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뇨병은 공복혈당이 126이 넘어가는 거고 공복혈당 장애는 100에서 125 사이 정도가 공복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공복혈당 장애, 즉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을 시켜본 거고요. 당뇨병은 굉장히 많은 이 노인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당뇨병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혈관 안에 이렇게 당이 둥둥 떠다니는데 이 당이 떠다니는 양이 너무 많으면 혈액이 찐득찐득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혈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이 당을 세포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당뇨병도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뉘게 되는데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선천적인 경우가 많고 2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분비를 하긴 하지만 이 몸이 인슐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내 몸이 인슐린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서 역시나 이 혈액 안에 당이 둥둥 많이 떠다녀서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는 그런 게 바로 당뇨병이고 당뇨라는 의미는 오줌에 오줌할 때 뇨입니다.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라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고 과정을 조금 보태서 당뇨병 환자들이 밖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개미가 꼬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 리뷰해 놓은 것을 블로그에 적어 놨고 이 링크도 영상 상세 설명란에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노인의 경우 정상 노인에 비해서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고요.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 노인들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 벽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관 벽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혈관 내피 세포들이 하는 역할은 혈관을 잘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 세포 기능이 좋다라고 한다면 혈관이 잘 확장되는 거고 혈관 내피 세포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혈관이 잘 확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당연히 혈관이 확장이 잘 안 되면 혈압이나 혹은 혈관 질환들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여기서 여기 나와 있죠.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고 혈관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혈당이 증가함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들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즉, 우리가 혈관 안에 혈액 안에 당이 많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망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연구에서 본 변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혈중 지질 상태입니다. 혈중 지질 상태는 혈액 안에 지질, 지방이죠. 그래서 혈액 안에 뭐 콜레스테롤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지방들이 어느 정도로 농도가 유지되고 있냐라는 건데 이것이 동맥 경직도의 위험 요인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혈중 지질 상태를 또 이 연구에서는 체크를 했고요. 이런 혈중 지질 농도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등의 그런 진단을 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근감소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CRP, CRP가 연구에서도 이 변인으로서 사용이 됐는데 C 반응성 단백질,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심혈관 질병을 예측하는 혈중 염증 지표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게 바로 CRP고 여기서도 CRP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대상자 모집과 운동 프로그램 보시면 노인 28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자, 운동 프로그램 역시 중요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근감소증 노인을 위한 서킷 트레이닝과 비교하면 굉장히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10주간 운동을 시켰는데 예비 심박수의 30에서 50% 정도. 자, 예비 심박수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심박수가 바로 예비 심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비 심박수의 30에서 50%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강도로 운동을 시켰고 근감소증 노인들보다는 조금 강도가 저강도인 이유는 뭐냐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높게 하면 이 혈관에서 뭔가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의 운동 강도는 지나치게 고강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주 3회 운동을 시켰고 20에서 40분 동안 러닝머신만 태운 겁니다. 네, 러닝머신만. 그래서 우리 가슴에 착용하는 폴라라는 심박수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예비 심박수를 측정을 한 거고요. 1주에서 2주차는 예비 심박수의 30% 정도로 20분 동안 러닝머신 태운 겁니다. 뭐 보통은 노인분들이니까 거의 다 약간 빠르게 걷기 이런 느낌이 되겠죠. 파워워킹 이 정도가 아마 될 건데 주 3회 시켰고 3주에서 6주는 예비 심박수의 40%로 30분 주 3회 그리고 7주에서 10주는 예비 심박수의 50%로 40분간 주 3회를 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 없이 그냥 러닝머신만 태운 거기 때문에 이 연구가 조금 가치가 있는 건 이 노인분들이 본인의 심박수만 조금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밖에서 밖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관련된 요인들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10주 동안 운동시켜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신체 구성, 체중이나 제지방량이나 체지방량이나 체지방률이나 BMI에서는 별로 효과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심혈관 기능도 트레이닝의 효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걸 또 보면 혈중 지질 관련된 변인들에서도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혈중 지질 관련 변인들인데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 그죠? 그리고 중성지방,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이 네 가지 변인이 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운동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맥 경직도 관련된 변인들을 보면 역시나 다른 것들은 별 변화가 없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CRP, 네, 동맥 경직도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했었던 C 반응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한 집단이 29.41%나 감소를 하면서 트레이닝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난 그런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보는 변인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FMD라고 나와 있는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중에 퍼센트로 좀 본 건데 이것이 지금 운동 집단이 70.82%나 증가를 했고 그리고 운동하지 않은 집단은 오히려 마이너스 73%, 738% 감소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주간의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강도 설정을 잘 해서 앞서 설명드린 강도로 러닝머신을 태우거나 야외에서 걷기 운동만 시켜도 체내 염증 수치가 감소돼서 동맥 경직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향상돼서 결국에는 이 공복 혈당 장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건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부모님들이나 역시나 조부모님들, 이 어르신들께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비 심박수의 30에서 50% 정도의 강도가 어느 정도 강도인지 일단 같이 한번 운동을 시켜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요 정도 숨이 차는 정도의 느낌으로 하루에 주 3회씩 일주일에 한 40분 정도씩만 걸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줘도 상당히 건강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센터에 이런 분들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운동 강도를 참고를 해서 역시나 이 회원분들한테 운동 프로그램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앞으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